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게 있죠. 습도가 높은 게 좋냐 낮은 게 좋냐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커피의 품질을 말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광합성. 제가 고등학교 나온 지가 되게 오래돼서 간만에 광합성 내용을 보려니 되게 힘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저보다 더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광합성이 뭐냐?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을 만나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포도당과 산소 그리고 물이 생성이 되는 게 광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화산토양 같은 경우가 질소 성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산토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질소 공급이 원활한, 기본적으로 화산재 자체가 질소 비료다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이런 농작법 중에 하나가 그 화전이라고 하죠. 옛날에 농작 작법 중에 하나가 산에 불태워서 재를 놓고 몇 년 있다가 와서 농사를 짓는 그런 게 이제 화전이라고 해서 질소 비료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산불 난 데서 농사를 지으면 잘 된다는 부분하고, 화산 토양 자체도 질소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데 되게 유익한 환경이다 라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화산 토양인 경우 이런 유기질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농사를 잘 짓는 게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제주 감귤에서는 이제 스모크한 향이 안 나는 이유도 이게 에너지, 원소로 봐야 되는 거지 화산재가 있다고 화산재 향이 난다 이런 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커피 농장 갔을 때 화산 냄새 안 나요. 토양이 화산재인 거지 뭐 실질적으로 화산 냄새 안 납니다. 농장에서 스모크 한 향은 안 나요. 아 그렇죠. 화산토가 이제 배수 환경도 좋죠. 식물이 자라는데 중요한 거는 영양분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물이 얼마나 잘 고이고 얼마나 잘 빠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식물이 필요한 만큼 물이 보존이 돼 있고, 물이 너무 많으면 또 뿌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물이 보존되는 그런 토양이 식물을 재배하기 좋은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인 고도에 대한 부분인데, 고도는 방금 말한 대로 100m가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0.6도가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고도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커피 나무가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에서 자라던 식물이어서 그 환경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환경과 비슷한 지역에서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광합성이 잘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뭐 30도가 넘으면 식물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다운이 되면서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리고 빛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빛이 일정 이상 세져도 광합성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빛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쉐이드 트리라고 해서 그림자막을 만들어줘서 이제 광합성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쉐이드 트리를 함으로써 발생을 하는 또 다른 이득이 있어요. 수분을 보존을 해줘요. 그 나무 아래 그늘막이 생기면서 기화가 되는 걸 방지를 해서 적정 수분량을 유지를 해서 좋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쉐이드 트리를 권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쉐이드 트리에 대한 부분에 딜레마가 있어요. 쉐이드 트리가 있는 게 좋냐 나쁘냐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쉐이드 트리가 있으면 이제 온도가 떨어질 수 있고 습도도 높아질 수 있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게 있죠. 습도가 높은 게 좋냐 낮은 게 좋냐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말이죠. 적당한 게 좋다.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해요. 적당한. 그래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습도가 높아졌을 때 나오는 현상은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곰팡이균 CL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풀어 쓰자면 커피 립 러스트라는 아주 대표적인 곰팡이균이 있어요. 이게 습도가 높으면 커피 잎의 아래쪽에 녹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곰팡이균이 피어요. 그래서 러스트가 녹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녹병이라고 해요. 커피 녹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커피 녹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이 돼요. 온습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부분도 되게 얘기가 많이 되는 게 5년 전쯤에 중미, 특히 과테말라 하이랜드 쪽, 우에우에 테낭구나 이쪽은 커피 녹병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었던 지역인데 갑자기 이런 녹병들이 번지는 거 보면서 환경에 대해서 진짜 경각심을 가지게 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업체들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 커피 녹병이 가장 대표적으로 곰팡이균 때문에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 그리고 습도가 너무 낮아지면 커피 잎이 말라서 광합성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적정 습도를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커피 생육 환경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쉐이드 트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 게 좋냐에 대한 부분은 농장마다 다르다. 그리고 일교차, 낮에 광합성 많이 하고 밤에 얘네가 생육을 최소화해야 포도당을 안 쓰고, 일교차가 크면 일반적으로 좋은 품질의 커피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도가 높아서 연중 기온이 좀 낮을 때 커피 열매가 천천히 익어요. 그래서 커피 열매가 익어가는 속도 자체가 더운 지역에서는 빨리 익고 좀 추운 지역에서는 천천히 익어가기 때문에 좀 더 밀도가 높은 커피가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SHB 그리고 SHG였나? 그리고 HB, HG 이런 커머셜 그레이드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스트릭트리 하드빈, 그리고 스트릭트리 하이그론, 그리고 하드빈 하이그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 이유가,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은 데서는 좀 더 춥기 때문에 커피 나무가 천천히 열매가 익어가고, 고도가 낮으면 더 빨리 익어가기 때문에 커피의 밀도가 일반적으로 단단했을 때 일교차가 벌어진 환경에서 자라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당도가 높고 맛의 복합성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이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아까 때루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영어로 이제 마이크로 클라이메이트, 한국말로 미시기후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를 먼 데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런데 가까이서 가면 이게 얘기가 많이 달라요. 동네마다 기후 특성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도가 낮은데 더 추운 데도 있고, 고도가 높은데 따뜻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해양성 기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산 옆에 있으면 이제 산바람 타고 공기가 내려오면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고도가 낮아도 더 추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해안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든지, 일종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농장이 위치해 있는 환경이 뭐 분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후가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미시기후를 봤을 때, 그리고 컵을 봤을 때 고도가 낮아도 더 좋은 품질이 나오는 데가 있고, 고도가 높다고 무조건 100% 좋은 품질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커머셜하고 스페셜티 쪽하고의 접근법이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트레이서빌리티, 이력이 추적이 가능하냐, 이게 커피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재배가 됐는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 커피의 이력을 추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두 번째로 미시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미시기후나 품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커피가 재배되는 환경에 따른 맛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커피인가, 그리고 뭐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가,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스페셜티 커피 아니면 마이크로랏을 지향하는 업체들이 유의 깊게 얘기하고 지향하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커피의 생육 환경에 따라서 이제 커피 맛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커피 재배 환경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기에는 좋은 내용이다. 커피가 말이지, 이 광합성이라는 게 이래서 고도가 높은 커피가 맛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기 되게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